네, 지금부터는 4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4월 25일 이제 월요일은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이제 네. 결선 투표 예.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중요하죠. 예.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이제 그날 실적 발표하게 되고요. 4월 26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고요. 개별 기업으로는 펄어비스의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이 드디어 중국에 이제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GM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네. 하니까 참고하시고 수요일 4월 27일 날은 이제 뭐 특별한 경제 발표 일정은 없고요. 그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 이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4월 28일 날은 미국이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일본은 이제 BOJ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일본은행. 예, 일본은행.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화 정책이 금리를 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날 또 가장 중요한 기업이죠.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월 29일 날은 이것도 역시 중요한 지표인데 미국의 3월 PC 지표라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유럽에서는 이제 EU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시 발표가 되고 한국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같은 업종이죠. 엑슨모빌 예, 정유주가 정유주. 예, 실적 발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서 역시 주목해야 될 변수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제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마크롱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이제 정책 연속성이 또 나오니까 증시엔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차부터 실적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나오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 현대차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우려감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IR 결과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향후 전망도 해보시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메타 플랫폼스. 이게 워낙 성장주의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메타 플랫폼스가 20% 폭락한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이 넷플릭스도 최근에 좀 그랬고 성장주들이 지금 자꾸 부러져요. 실적만 발표하면. 그래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가 이걸 좀 잠재울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뭐 미국에서는 애플이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줄지 테슬라가 워낙 좋은 실적을 냈으니까 네. 지금 미국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은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계속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도 거기에 동참을 해줄지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번 주에 한국, 미국, 유럽이 각각 다 1분기 GDP 나오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 게 경기 얼마나 둔화됐을지 실제로 전쟁이 이제 가시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초 FOMC 앞두고 지금 보면은 긴축 우려가 커지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3% 안팎 갈 정도로 막 네. 치솟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역시 성장주가 좀 부담이 되고 가치주가 좀 유리해지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까요? 근데 실제로 뭐 가치주가 이미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보면은 네. 지난 한 달 정도만 봐도 성장주들은 다 부러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나스닥이 훨씬 약하고 다우가 세고 미국의 코카콜라는 막 신고가 나는데 반대로 미국의 성장 대표주인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이 좀 나온 것처럼 실제 지금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유리한 흐름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네.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치주 성장주 이거 구분보다 지금은 그거보다 실질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라는 거는 명목금리 있잖아요. 우리 네. 뭐 흔히 은행금리라고 그러죠. 은행금리나 아니면 국채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란 얘기는 은행 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다는 얘기죠.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건 내가 노는 은행의 현금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현금의 가치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실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실질금리가 플러스 전환을 거의 앞두고 있대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올라왔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금 비중은 늘리라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이 더 좋다.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싸서 가치주가 유리하다 이거보다도 현금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뭐 용어도 많이 쓰는데 현금 창출력이 우수한 기업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성장주냐 가치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진짜 이제는 너무 중요해지니까 그럼 뭐 통신주 같은 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잘 가는 이유도 어마어마한 현금을 좀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없어도 예. 꾸준히 돈 버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꾸준히 현금을 벌어다 주는 네. 부채도 적고 예. 그런 기업이 낫지 뭐 너무 막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분법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가치주도 함정에 빠지지 말래요. 왜? 부채 많고 가치 중에 부채 많은 기업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기업은 이런 금리 오르는 구간에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잘해야 되고 재무제표 열심히 봐야 네,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종목 선별에 신중해야 된다. 부채보다는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잘 고르자. 그런 것도 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부장들은 상당히 또 좀 약간 부진했다가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역시 뭐 투자를 늘린다는 그 점이 작용했던 건가요? 이유가 네. 뭐죠?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호전기 물론 이제 대형주는 좀 안 좋았어요.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부진했는데 그 소부장이 되게 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설비 투자 늘리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 삼성전자가 주중에 지난 주중에 좀 루머가 돌았어요. 그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 아마 늘릴 것 같다. 이런 좀 루머가 일부 이제 증권가에서 좀 돌았던 것 같고. 그리고 TSMC랑 ASML이랑 램 리서치 같은 주요 회사들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증가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비 투자 늘리겠다고 다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표 반도체 장비나 뭐 제조업체들이 설비 투자 늘린다는 건 반도체 소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좋고 설비 투자 늘리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움직였던 배경에는 지금 반도체 장비를 많이 못 만든대요. 예. 부품이 되게 부족한가 봐요. 뭐 중고 장비가 많이 예, 맞아요. 쓰인다 그러대요. 이게 그러니까 장비를 만들고 싶어도 부품은 부족하고 예. 이거 인도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건 뭐죠? 반도체 소부장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급 과잉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게 오히려 이제 업황 측면에서는 이제 이들 업종한테 더 나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럼 왜냐하면 이렇게 반도체 장비가 부족하면 더 많이 확보하려고 주문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한테는 굉장히 지금 그림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다만 대형주한테는 지금 좋은 그림이 별로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예. 대형과 중소형주의 차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우리 국내 전기차하고 2차 전지는 뭐 좀 부진한 편인데 그 리튬, 니켈 같은 이제 그 소재 가격 급등이 제일 부담인데 네. 뭐 테슬라는 이거 어쨌든 잘 극복하는데 네. 우리는 이걸 좀 힘든 게 아니냐. 그 네. 차이가 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까? 다른 업체들의 그러니까 2차 전지 셀이 가기 위해선 비싸게 어쨌든 배터리를 팔아야 되고 예. 그 완성차 업체가 그걸 팔아서 또 인상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게 되겠느냐 이런 좀 우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가 대중화된 건 아니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건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결국 기대는 분명히 있죠. 앞으로 분명히 좋아지는 거 있는데 이런 외부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실적과 기대에 또 괴리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2차 전지 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시장 참가자들이 차라리 소재가 낫다. 네. 소재는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더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그 회사들의 주가는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하반기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공급은 그때 가면 좀 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적어도 지금보다 매출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어차피 늘어나겠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또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네. 매출 늘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긍정적인데 상반기까지는 좀 상단은 막혀 있다라는 예.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네. 이제 광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 2024년 2년 뒤에는 그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가 우리 국내 기업이 잘하는 3원기 배터리보다도 네. 어떤 그 전체적인 매출 이게 더
늘어나가지고 추월할 거다. 네네. 트렌드 포스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럼 결국은 우리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뭐 좋다고 하는데 또 이것도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도? 중국 시장에서는 LFP가 거의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뭐 장단점들은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에너지 밀도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개발 좀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LFP가 뭐 이 상태로 가면 LFP는 더 주행거리 늘리게 되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NCM 배터리나 이런 3원기의 최대 단점이 니켈 비중이 높은데 니켈 가격이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니켈을 안 쓰니까 LFP가 결국엔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NCM이나 이 3원계 배터리도요 계속해서 원가 절감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그 보고서를 보니까 가격차가 10%로 좁혀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엔 비쌌는데 니켈 가격이 워낙 뭐 근데 최근에 오르는데. 왜 또 그랬냐면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LFP도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LFP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게 리튬 인산 철이잖아요. 예. 리튬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갔대요. 요새 니켈보다 더 올라가고 있대요. 리튬도 예. 예. 6배 올랐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리튬이 그러니까 철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예. 리튬 비중이 높잖아요. 아, 그러니까 니켈 가격은 예전에 고점 찍고 좀 내려갔거든요. 좀 최근에 여전히 높지만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가격 차가 또 10%로 좁혀졌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니켈이 올라가느냐 리튬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변동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LFP가 대세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LFP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NCM에 집중을 하는 거고 LG나 SK나 삼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 NCM 배터리도 계속 원가 절감할 수 있거든요. 효율을 좀 높이면서 만드는 공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이길지 무조건 이 보고서 때문에 LFP가 이긴다. 네. NCM은 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 그리고 저는 NCM도 여전히 된다고 생각하는 좀 입장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주행거리를 그렇다고 LFP가 NCM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지금 효율 면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주행거리 신경 안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제일 신경 쓰여요. 뭐 기름도 예. 낮아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데 근데 기름과 우리가 떨어졌다고 아주 불안해 안 하는 건 바로 그냥 주유소가 주유소 있죠. 가면 되는데 근데 전기차는 일단 태생적으로 충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NCM 배터리가 뭐 이게 LFP에 밀린다고 보지는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 때문이고 네. 두 번째가 폐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LFP는 이거를 분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태생적으로. 예. 근데 NCM 배터리는 분해해가지고 거기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다 회수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앞으로 시장 중에 제일 커지는 시장으로 떠오르는 게 폐배터리거든요. 폐배터리죠.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LFP는. 아.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CM 배터리가 그런 우위가 좀 있어서 저는 결국 다 같이 좀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지금 뭐 실적도 엄청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이제 OTT하고 또 콘텐츠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넷플릭스를 가치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저는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결국 이 콘텐츠 소비를 그럼 앞으로 안 할까?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집에서 예전에는 케이블 보고 지상파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유튜브 보는 게 또 유행이 된 것처럼 이런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뭐 이게 꼭 넷플릭스란 얘기가 아니라 뭐 디즈니를 볼 수도 있고 티빙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집집마다 가구당 한 가구씩은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필수 소비재 개념처럼 바뀌는데 그러면 높은 편은 사실 못 줍니다. 못 주는데 어쨌든 드라마나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저는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실제 그리고 넷플릭스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콘텐츠 투자 절대 안 줄인다. 구독자 주는 거랑 상관없이 계속 늘려서 더 성장시킬 거다. 근데 아시아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아시아 가입자가 유일하게 늘었더라고요. 이번에 100만 명이.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드라마 투자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디즈니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 제작사 좀 주가가 빠졌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 이번에 넷플릭스의 발언을 통해서는 오히려 한국 드라마 회사들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악재는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OTT 주들에게도 호재일까요, 이게? OTT 주들한테는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잖아요. 경쟁도 치열한 데다가 사람들이 일단 밖에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향후 1, 2분기 정도는 주가에 좀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또 오프라인 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예, 계속 그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OTT는 좀 부정적이고, 다만 드라마 제작사는 영향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으니까 뭐 곧 이제 5월 넘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증시 눈여겨볼 만한 또는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업종도 업종인데 여러분들이 꼭 그 재무제표 보셔가지고 현금성 자산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중에 퍼가 낮으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통신주나 막 이런 것도 많이 가잖아요. 음식료가 올라가는 것도. 그 중에 브랜드 가치 있고 현금 많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보다는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가치주 중에서는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철강주가 지난주에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었지만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주가 약간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철강 대용주들 이번 주에도 계속 저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절대 밸류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지난주에 한번 반짝했다가 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도체 소부장이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저는 올해 좀 연말까지도 정말 좀 장기 관점에서 계속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이클이 쉽게 꺾일 사이클은 아니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언급을 했거든요. 정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역시 또 금리 오르면 많은 분들이 또 배당 관심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국내 기업들 배당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코스피 상장사 평균 시가 배당률이 뭐 2.32%다. 이건 예금 금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배당주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배당주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11월, 12월에 사세요. 네. 왜냐면 연말 배당 생각하고 항상 임박해서 사시는데, 배당주 사기 제일 좋은 시즌은 3, 4월이에요. 배당나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요, 고배당주들이 3, 4월까지 주가 잘 안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좀 횡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4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즌별로 봤을 때는 봄에 사는 게 고배당주 측면에서 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고배당주들 이렇게 몇 개 좀 한번 이렇게 그 기업을 좀 말씀을 직접 드릴게요. 실제로 이거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KTNG가 한 6% 정도 나오고요. 그 BNK 금융지주 있죠, 그 예. 지방은행. 부산 예, 쪽이죠. 부산. 그리고 경남. JB금융지주. 예. 거기도 이제 지방은행인데 이쪽이 한 7% 정도 배당 수익률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카드도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신탁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신탁회사인데 한 5%, 그리고 증권사인데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한 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삼양옵틱스라는 회사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또 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다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예전부터 배당을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 잠깐 준 회사들이 아니라 그 전에도 꾸준히 잘 줬던 기업들이니까 이런 고배당주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를 투자할 때 이제 3, 4월 뭐 봄 같은 경우는 아직 네. 낮으니까 배당주를 샀다가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이제 배당 임박해지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그 주가 오른 폭만큼을 이제 먹는, 그때 매도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 갖고 가면서 이제 배당을 타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데 배당만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은행주예요. 은행주는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내가 만약에 연말에 혹시라도 주가가 확 올라가가지고 뭐 10에서 20% 수익 났다, 그럼 배당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저는 파는 거 오히려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배당도 올라가는 기업들이니까 그걸 흔히 배당 성장주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오르고 성장하면서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이라면 배당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은 굳이 팔지 마시고 계속 장기로 가져가는 거죠. 배당도 받고 실제 시세 차익도 내고
근데 성장은 좀 약한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시세 차익이 났으면 오히려 수익 실현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장이 좀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벌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요게 반도체 이제 소부장 자료 중에 부품 회사에 대한 자료인데 오늘 계속 이야기 많이 했던 네. 내용인데 근데 한번 꼭 공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의 오강호, 김찬우, 최도현 이분들이 이제 세 분이 콜라보로 쓰셨고 제목이 서프라이즈 IT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여기는 뭘 다루고 있냐면 부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장비 소재를 많이는 알고 계신데 부품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품도 요새 좀 흐름들이 괜찮으니까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국의 소부장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지금이 아니면 계속 못 산다. 그러니까 꼭 포트에 좀 편입을 하자라는 그런 좀 내용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주를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부품은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쓰여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좀 증가를 하냐면은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많이 갈아 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낸드도 그렇지만 뭐 디램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정이 굉장히 미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부품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대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도 늘어나고 장비도 많이 쓰면은 거기 부품을 다 갈아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공정 소모품에 대한 이 부품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부품 중에 두 개로 나눠요. 애프터 마켓, 비포 마켓. 비포 마켓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 단계잖아요. 부품 회사가 반도체 장비한테 직접 납품하는 거를 비포 마켓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수익성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애프터 마켓은 뭐냐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직접 장비 회사 말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거를 애프터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진이 낮대요. 네. 근데 이쪽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요새 워낙에 투자 금액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을 장비 회사에 직접 맡겼는데 차라리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프터 마켓에서 이 부품을 직접 사와요. 근데 이 부품들은 좀 싸요. 기존의 비포 마켓보다 싸다 보니까 이걸 쓰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좀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애프터 마켓 비중을 좀 늘리고 있대요. 그럼 거기 부품을 대는 업체들이 예전보다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애프터 마켓에 있는 기업들도 한번 여기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정하고 코팅도 하거든요. 세정이 씻는 거예요. 예. 우리 세탁하는 거랑 비슷해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것도 오염물질 생기면 더러워지거든요. 그걸 닦아내고 감광액 같은 네, 거. 맞아요. 그런 걸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소켓이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다 만든 다음에 이 소켓에 끼워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수요가 늘어나냐면은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고 지금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지금 반도체가 우리 모바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고사양 서버, PC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류가 점점 많아져요. 세분화되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런 데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테스트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업체가 소켓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회사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반도체 부품 좀 공부해서 투자기회 한번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보고서 한번 신한금융에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다져간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갈수록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벌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